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매우 잘 진행하고 있다는 견해를 되풀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중국과 우리의 협상을 매우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는 지금 상황도 좋다면서 중국은 협상 타결을 매우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주요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인 데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73% 오른 24,583.72에 거래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4% 상승한 2,639.33에, 나스닥 지수는 0.08% 상승한 7,025.63에 거래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0.8% 줄어든 4조 4,301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기간 매출액은 10.1% 증가한 9조 9,381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44.6%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기준 영업이익률은 2017년 45.6%를 넘어선 역대 최고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고문인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올해 1분기 미국 경제가 0%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셧다운이 해소되면 경제가 금방 반등할 것이라면서 큰 우려는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유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12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69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뉴욕 증시에 영향받으면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 장중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또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어제 시장에서는 춘절을 앞두고 이 화장품주와 면세점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테마주가 계속 바뀌는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증시를 가장 위협하는 큰 요인은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우리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큰 리스크이니만큼 이 발언의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의 셧다운이 역대 최장 기간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신들도 셧다운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오늘 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금리 동결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전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소차가 최근 우리 시장의 큰 화두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때문에 우리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수소차에 악영향 미치는 것은 아닌지 함께 시장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기업 실적 호조가 이 시장의 상승세를 견인을 했는데요. 보니까 IT주들이 좀 강했습니다. IBM은 8% 넘게 상승을 했고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는 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한 전문가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시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다. 그런데 IT 쪽의 실적은 여전히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때 견조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는 IT주에 대한 우려가 크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시장 상황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가 소폭이나마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미국 기업도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몇몇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2018년도 즉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이런 어떤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얘기는 좀 약간 좀 빠른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들은 다우, 나스닥, S500 지수가 기본적으로 0.08부터 0.7% 정도 상승세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실적 관련된 몇몇 종목들이 예상보다 빨간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IBM 그리고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마지막으로 P&G 등 전반적으로 IT 업종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미국 경제가 2018년도 4분기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IBM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부분의 호조 속에서 약 8.4% 상승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그리고 P&G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캐터필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미국 경기가 지난 2018년도 4분기 좋아졌다면 캐터필러의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데 예상보다 캐터필러 주가는 약세의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이것들은 IBM이나 한두 종목들이 상승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그 IMF를 비롯해서 W뱅크 등 기본적으로 외국계는 그 이후에 시장에 대한 전망치 예상보다 부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몇몇 종목들의 상승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관련돼서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앞서 잠깐 좀 자막에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예상보다 안 좋은 노이즈가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 이슈가 오늘까지 기본적으로 제가 체크를 해보면 예상보다 37을 38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셧다운이 지속된다 그러면 미국 경제는 지금보다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의미 속에서 오늘 미국 지수가 올랐지만 이런 부분들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좀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또 근데 간밤에 CNBC에서는 기업 실적의 50% 이상, 기업의 50% 이상이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도 현재 어쨌든 간에 미국은 셧다운이나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인데 실적이 좋으면은 그래도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실적들 우리 추정치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정치보다 좋아지고 있다는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작년에 미국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그 각 종목들의 애널리스트들이 그만큼 목표가를 하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약간은 좀 결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렇다면 몇몇 어떤 그 글로벌 그 페이퍼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 이런 코멘트에 있어서 코멘트를 좀 붙여보고 싶은데요. 자, 잠깐 좀 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통상 그 월드뱅크를 넘어서 IMF가 이런 페이퍼가 업데이트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IMF는 헤드라인 이렇게 좀 뽑아놨죠. 위크니 글로벌,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약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2018년도에는 3.7을 좀 낮고 2018년도 이후에 2019년도 3.5 등 기본적으로 작년보다 올해가 경제가 안 좋을 것입니다. 이런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고요. 다만 IMF는 위크닝 글로벌 익스펜션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월드뱅크에서는 어두워지는 글로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로 글로벌에 대한 전략가들은 시장을 지금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이런 어떤 백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좀 붙여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이 한창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부재한 상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한 은행의 CEO는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0년간 이어져 온 저금리 환경보다 무역 전쟁이 더 위협적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현재 시장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어떤 부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좀 영향 나타날까요?
일단 뭐 시장 많은 화두가 기본적으로 일단 2월 말까지는 3월 초까지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하는데 상당히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 좀 정리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번 다보스 포럼 관련돼서 상당히 이제 그런 이슈가 좀 맞물려 있어서 다보스 포럼에 대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뭐 다보스 포럼이라는 표현보다도 세계 경제 포럼, 그러니까 WEF라는 표현을 쓰면 적절할 것 같은데요.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렸기 때문에 그냥 다보스 포럼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다, 이런 부분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다보스 포럼은 그 세계에 있는 경제 기본적으로 주체들이 와서 이후의 경제는 어떨 것이다, 그리고 각 섹션별로 어떤 미팅을 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작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만 올해 다보스 포럼 오늘까지 제 기억에 2일차 좀 들어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셧다운이나 이런 이슈 속에 참석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영국의 메이 총리도 뭐 내부적 문제가 많이 있고, 또한 그에 관련돼서 몇몇 인물들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란조끼라는 제가 코멘트를 드려봤는데, 노란조끼의 어떤 이슈 때문에 기본적으로 글로벌 이슈의 어떤 키 리더들이 참석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다보스 포럼의 기본적인 키워드를 좀 약화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 IMF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려봤는데요. 어저께 이 페이퍼와 관련돼가지고 좀 이슈가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통상 우리가 그 IMF라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IMF를 겪었기 때문에 힘든 모습도 있겠지만 IMF가 시장에 대한 전략을 예상보다 잘 짜고 있는데요. IMF가 발표한 페이퍼가 이렇게 페이퍼가 어제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관련돼서는 작년에는 3.7%의 어떤 GDP를 보고 있고 올해는 3.5%,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0.2% 떨어질 것입니다, 이런 어떤 IMF의 어떤 포럼이 나오고 있고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미국입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 2.9, 올해는 2점을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셧다운 이슈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페이퍼를 보면 셧다운 이슈가 1분기까지 간다면 결국 미국의 GDP가 0%대를 기록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코멘트가 이어진다 그러면 결국 IMF가 바라본 올해 2.9의 어떤 GDP는 이것이 예상보다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시그널을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 가운데서 자, 영국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브렉시트가 되던 노 브렉시트가 됐던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IMF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4부터 올해는 1.5, 즉 작년만큼 나빠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코멘트가 IMF의 페이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우리가 일본을 봐야 되겠는데요. 일본과 한국이 예상보다 경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IMF가 발언 시각 관련돼서 일본은 작년에는 0.9%의 GDP, 올해는 1.1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일본이 작년보다 올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뒤져보면 한국은 그만큼 어렵지 않을까, 이런 좀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 전체로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이슈가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키 팩트는 이렇게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중국과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코멘트 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난 12월, 작년이죠. 벌써 작년 12월 달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키리더들이 만나서 우리 2월 말 3월 초까지는 협상을 하자, 이런 코멘트가 있는데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 매체는 어떤 얘기냐면요. 자, 미국과 중국이 소위 차관급 협상을 못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런 코멘트가 있고, 또한 미국의 키리더 관련돼서는 그것은 좀 해프닝이다, 즉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협상을 좀 진행할 것이다, 이런 코멘트가 있다는 것을 보고 있겠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글로벌 증시가 상승한다면 미국과 중국의 어떤 협상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이벤트가 있는데 예상보다 이와 관련돼서 부정적인 이벤트가 있다는 거 보면 어떻게 됐든 미국과 중국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예상보다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유추할 수 있는 해석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도 점점 더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의 상하원이 입법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정부나 의회가 좀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오늘 이 경제 고문이 셧다운이 지속될 시에는 1분기에 0% 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살펴봐 주시죠. 실은 뭐 셧다운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결국 필요 소방서 등이 이런 필요 인력 이외에는 그 공무원들 돈을 못 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앞선 제가 37일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어저께까지 미국 정부의 어떤 셧다운 32일째, 오늘은 33일째 그렇죠. 들어간다는 네.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셧다운은 결국 공무원들이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일을 할 필요 있나, 이런 코멘트가 있고요. 그리고 우려가 되는 것처럼 이런 이슈가 커지고 있다면 1분기 때 결국 0%의 GDP가 발생된다는 걸 보면 그건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악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벼랑 끝 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그 공화당과 그 어떤 민주당 관련돼서 갈등이 커지고 있으면 난 셧다운은 계속 이어지게 되고 이후에는 결국 글로벌 증시의 급락 그리고 미국 증시의 급락은 결국 이후에는 민주당이 책임질 것이다. 이런 어떤 압박 전술을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기본적인 쟁점은 저겁니다. 즉, 멕시코에서 그 국경을 넘어서 미국을 넘어오는 소위 그 난민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우리가 장벽을 설치한다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요. 장벽 설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부터 공약사항입니다. 즉, 어떻게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소위 난민이나 이런 이민자들이 미국 관련돼서 상당히 테러나 이런 어떤 악영향에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방벽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어떤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결국 그 당시에는 57억 달러,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한국 돈으로 보면 약 6조 4,4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방벽 관련돼서 결국 각 양당 간에 서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장벽을 즉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밀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악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장벽을 세우겠다 이런 코멘트가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협상하는 관련돼서 장벽이 이렇게 비싸면 우리가 뭐 철로 세우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향해서 소위 이렇게 딜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딜을 하냐 되면 DAC 통상 우리가 한국 발음으로 닥하라고 그러는데요. 자, 미국에 있는 어떻게 보면 불법 체류의 어떤 부모를 통해서 난 청년들을 우리는 추방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과연 민주당이 이것을 받을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즉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상보다 쟁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협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코멘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CNN은 이런 페이퍼가 나오고 있죠. 결국 이렇게 소위 민주당과 공화당 이렇게 갈등이 커지고 있다면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통이나 항공 이런 부분들이 결국 큰 이슈가 커지고 즉 큰 이벤트가 커지고 나서 본의 아니게 명분 때문에 협상을 할 것이다 이런 평가 있고요. 따라서 CNN이 바라보는 기본 시각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기 전까지는 서로 간에 큰 평행선을 달릴 것이다 이런 어떤 부정적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시각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기본적으로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 기본적으로 장벽은 어떻게든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받아낼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CNN의 기본적인 주요 하단이라는 말씀도 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8시 전에 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연간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역대 최고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닝쇼크가 발표되면서 오히려 그 다음 날부터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시장에서는 예상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번부터 그렇죠. 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수요가 오히려 반등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SK하이닉스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주식시장 격언해 보면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보라고 그러는 격언이 있죠. 그러니까 좀 큰 시각으로 거시적으로 먼저 보는 것이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주가를 분석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미 앞서서도 국내 주식시장은 최악의 상황을 이미 벗어났고 이제 상승 전환의 과정을 남겨놓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저점이 완성된 이후에 쌍바닥, 삼중바닥을 찍기 위한 그런 과정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 이제까지는 어떤 단기 매매 전략에 치우쳤다면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도 중장기적으로 차기 주도주를 모아가는 이런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제를 조건으로 본다면 오늘 SK하이닉스가 결국 실적을 발표했죠. 어닝쇼크입니다. 어닝쇼크입니다. 물론 연간으로는 증가는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좀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전분기 대비해서는 크게 감소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4분기 매출이 9조 9,380억, 영업이익이 4조 4,300억 원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10%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0% 증가했지만 전 분기에 대비해서는 앞선 분기에 대비해서는 13%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거의 어닝 쇼크입니다. 영업이익은 전체적으로도 한 0.8%가 감소를 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는 무려 31.6%. 전 분기가 6조 4,724억이었는데 거기에다가 2조 이상 줄어든 4조 4,300억 원으로 집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5억 1천억 정도로 예상했는데 많은 증권 전문가들이 근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 거의 어닝 쇼크 수준으로 발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최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는 그게 발표되는 시점에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SK 하이닉스도 이번에 오늘 발표된 조금 전에 발표된 실적으로 인해서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그것이 주가의 급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것이 상승으로 반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SK 하이닉스가 실적 불열 우려감을 딛고서 상승으로 매출 증가로 영업이익 증가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주가는 상승합니다. 그 점을 여러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SK 하이닉스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 발표가 더 이상 급락의 요인은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턴 어라운드의 과정을 지켜야지만 본격적인 상승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점 먼저 염두에 두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삼성 SDS나 현대차도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기업들이 지난 4, 4분기 실적이 전 분기 대비해서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설사 그 감소폭이 크진 않는다 하더라도 올해 많은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지금 열리고 있는 다보스 포럼에서도 세계 석학들이 그렇죠?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감을 이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도 마찬가지죠. IMF뿐만 아니라 자 오늘 금통위가 열립니다. 그렇죠? 이 금통위에서 과연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어떤 결론을 내냐 잠시 후에 알 수 있겠지만 역시 그렇죠.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악화 우려감으로 인한 주식 시장의 변동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이 점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국내 증시는 이미 최악의 상태는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과정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알고 있는 기업 실적 악화 우려감으로 인한 급락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방금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첫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동결이 좀 확실시되는 가운데 오히려 관심은 하느니 올해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인데요. 어떤 이야기 오고 갈까요? 네, 그렇죠. 이제 잠시 후에 2019년도 기해년 첫 금통위원회가 열립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많은 고심을 이미 하셨을 테고 오늘 발표를 앞두고도 고민을 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 한국은행 이번에 금통위는요 거의 금리 동결이 확실시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저도 동결될 것으로 한 90% 이상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5%. 지난해 11월 30일 날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그렇죠? 두 달여 만에 두 달 연속 이제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니까 일부 그 투자자 사이에서는 작년 연말에 그럼 금리를 뭐하러 올려가지고 이 우여곡절을 겪게 하느냐, 오히려 금리 인하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골맨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신년사를 통해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대한 이미 유지 발표를 이미 했죠. 그래서 이 경제 상황에 면밀하게 연동해서 통화정책을 구사하겠다는 발표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미 오늘 열리는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과연 올해 수정 경제 목표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내년 경제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올해 경제 전망치를 2.7%에서 더 하향하지 않을까, 2.7% 이하로 하향 조정하지 않을까 하는 여부가 이제 관심의 초점인데요. 그 여기에다가 또 내년 경제 전망치를 또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렇게 이것이 관건입니다. 세계 유수의 그 이코노미스트들도 국내 경제에 대해 올 경제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비관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옥스퍼드 이코노미스트는 대한민국 2019년도 경제 성장 전망치를 2.3%까지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외 연구소들도 2.5%에서 2.7%까지 하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우리나라 올해 경제 전망 목표치를 2.5%대까지 낮추게 된다면 금리 또 인하 압박이 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죠.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잠시 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멘트가 어떻게 나오느냐 같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로 인해서 주식 투자 전략도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의 큰 화두는 바로 수소차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우리 자동차 산업이 크게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 자동차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까지 모두 강세거든요. 악재되지 않을까요? 네, 참 이제 한 고비 넘으니까 또 한 고비가 있어요. 제가 이제 산을 좋아하는데 산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정상까지 얼마가 남았습니까? 바로 다 왔습니다. 그런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99%가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로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업 분야가 올해 연두에서는 뭐냐면 수소차와 전기차 관련주죠. 근데 이들 수소차와 전기차 관련주의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 지원책으로 인해서 저점 대비해서 20-30%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현재 국내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 탄력도에 걸림돌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급속하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지금 해결의 실마리 풀 것도 같고 못 풀 것도 같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자, 이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자동차 관세를 또 만작거리고 있죠. 물론 미국이 자동차에 관세를 물린다면 그 타겟은 유로존, EU 국가와 일본입니다. 그런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나라가 타겟이 되고 최악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하는 우려감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25% 부과를 만작거리고 있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 자동차 산업의 자동차 산업의 무역 수지가 만약에 이 25% 관세가 부과된다면 한 9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11조 원이나 됩니다. 이것이 감소할 수도 있다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우리나라가 카나다와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면세 대상국에서 지정이 되느냐 여부가 초미의 관심거리입니다. 정부도 이 면세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지정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견제하고자 하는 유로존과 일본은 면세국으로 지정되고 대한민국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따라서 당분간 1차 상승 이후에 추가 상승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체 산업에 대해서도 과연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가 대한민국이 포함되느냐 빠지느냐 이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과연 이번에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필히 꼭 체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특히 자동차 관련주, 완성차라든지 부품주에 투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사님께서 이 금통위의 스탠스나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좀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오늘 금통위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급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하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승하는 건 아니죠. 자,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만 있는 거 아니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상승과 하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횡보 국면이 있죠.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내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횡보를 한 다음에 상승 전환하느냐. 그 기간이 그렇죠. 여러분 판단하셔야 할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금통위가 열립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체크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금통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멘트 꼭 체크해 주셔야 되지만 또 하나는 역시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 외국인의 매수의 근간은 우리나라 환율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어제 환율 시장이 3원 20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1127원 30전으로 1130원을 돌파했다가 다시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서 긍정적입니다. 근데 조금 더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환율 시장 안정화 여부 체크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동향이죠. 뭐 두 번 설명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역시 국내 증시는 외국인 친구들 특히 매수 여부에 따라서 국내 시장의 움직임이 결정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또 하나는 거래량입니다. 자, 지금은 거래량의 유입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미 하나의 저점을 찍은 상태에서 쌍바닥을 찍으러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에너지를 할 수 있는 거래량이 뒷받침돼야 되지만 그것이 사상각에 그치지 않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짜 상승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상적으로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5거 거래일 동안 3번 5억 주 이상의 거래량이 형성되는 것이 좋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거래량이 얼마였냐면 어제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 반전에 성공했죠. 어제 장에서 거래가 4억 800만 주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1억 주 정도 더. 그래서 코스피 시장의 거래량 여부, 5억 주 여부 꼭 체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오늘의 체크 포인트고요. 자, 투자 전략입니다. 전반적으로 앞에서 이슈회를 통해서 언급해 드렸다시피 금통위가 열리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상승의 본격적인 두조도로 부각하려는 자동차 관세, 미국의 수입자들 관세 문제가 또 어떻게 그게 될지 상당히 체크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인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1월 중순이 넘어서 1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계속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체크하시면서 자, 한번 국내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은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시장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났다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 상승을 마무리한 이후에 재차, 2차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과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상승에 따른 눌림목이 예상되는 과정입니다. 더군다나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내일이 금요일, 주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말을 앞두고서는 주식시장이 투자 심리가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포커스가 높습니다. 올라가면 한번 매도하고 주말을 맞이하겠다는 매매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생각이 되고요. 발빠른 투자자분이라면 상승 시 매도했다가 그렇죠. 다시 조정 시 매수하는 이런 전략도 가능하겠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미국의 수입차 관세 여부와 상관없이 수차 관련주들은 2차 단기 급등해서 과일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격 매수는 조금 더 템포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1차 상승 이후에 재차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눌림목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최악의 국면을 벗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어제 종가가 2127포인트입니다. 근데 코스피 시장이 이제는 2050포인트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매수 마인드 전략 좋습니다. 그러면 기준점과 그 저점의 그 지지 포인트와 지금 현재 주가가 약 7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70포인트 이상 급락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매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정은 두려워할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본다면 672포인트입니다. 근데 어제 코스닥 국내 시장의 종가가 695포인트이기 때문에 역시 23포인트 차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체크 포인트를 한번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오늘 장 조정을 받는다면 상승은 추격 매수할 필요 없다는 말씀 이미 드렸죠. 조정을 받는다면 저는 매수 전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전히 오늘도 혼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라오면 때려주고 하락하면 매수하고자 하는 세력이 많을 텐데 철저하게 조정시 매수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무엇을 매수하냐는 거죠. 어떤 종목을 매수하냐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과 북한 그렇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에는 정상회담에 따른 핵 문제 이것이 최대의 난제입니다. 그것이 국내 시장에 거의 직설적으로 그리고 직격탄을 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에 따라서 국내 시장의 템포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의 실마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북, 대중국 관련주 여전히 여러분 포트, 바구니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하나입니다. 오늘 산업부에서도 바이오 제약업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그렇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일부 그 바이오 업체에서 해외 임상 3상을 보인다면 지원하겠다 하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미 수소차에 대해서 나왔죠. 그리고 이제는 이 바이오 제약업체에 대해서도 이미 나왔고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미 제가 이게 발표가 나오기 전에도 앞서서도 계속해서 이 지금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도 매수권에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 드렸죠. 예,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술력을 뒷받침할 수 하는, 그러니까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이제 금융주입니다. 금융주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네. 주가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금융주 움직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금융주 중에서도 저는 은행주보다는 증권주들이 좀 빠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주 중에서는 한번 증권주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전기와 수소차. 자, 지난주까지 그러고 가는 적극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자, 금주들어서는 이 전기와 수소차 추격 매수는 부담이라는 말씀드렸죠. 예, 템포를 좀 더 늦추시기 바랍니다. 과일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갖고 계시면 상승세 매도했다가 저점에 다시 매수 전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기와 수소 대신에 신규 포트의 오늘과 내일장, 다음 주 출장에서 눈여겨보실 종목을 선정했는데 로봇 관련주입니다. 자, 올 2019년도에 연초에 정부가 강력한 지원책을 세웠던 것이 수소차입니다. 그런데 재계에서는 국내 대기업 CEO들은 올 2019년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이 로봇 관련주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국내 삼성전자, LG전자를 포함해서 네이버까지도 이 로봇 관련주에 적극적인 투자를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가격적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관련주, 유진 로봇을 필두로 해서 몇몇 업체들이 대두되고 있죠. 따라서 이 로봇 관련주들도 여러분 새롭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과 내일장에서도 신규로 이 로봇 관련주도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금일장도 주말을 앞두고 있는 목요일장이고 금토기가 열리기 때문에 흔들어댈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상승의 여부는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조정은 크게 두려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시초가 하락 출발한다면 시초가 이하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테마주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주식을 조금씩 모아간다는, 불안 매수한다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관심주로 증권주도 이야기를 조금 살짝 해주셨는데 정부가 증권 거래세율을 점진적으로 내리고 또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조기 확대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 거래세 조정이 일평균 거래대금과 증시에 그렇게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좀 의견도 있더라고요. 각 입장과 또 증권주의 흐름도 좀 궁금합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 매매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경기 동향에 따라 움직인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증권주의 주가를 한번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키움주가, MS 점유율인 키움주가를 보면은 지난 2018년 6월 달에, 그죠? 6월에 13만 1,500원을 고점을 찍었습니다. 어제 종가가 얼마냐면 8만 1,800원이에요. 물론 거의 반토막 난 건 아닙니다만 거의 40% 이상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이미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지난해 10월 달에 69,600원, 거의 7만 원이 붕괴되는 어려움을 겪고서 거의 1년 가까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누가 한번 톡 쳐주면, 저희들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 누가 한번 살짝 건드리면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증권 거래세 인하라든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하는 소식만으로도 충분한 투자 심리 회복의 기틀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나 증권회사가 수혜가 될 수 있냐의 여부는 그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증권사들의 수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정부가 이번 증권 거래세 폐지나 인하를 포함한 이 금융제도를 개편하는데 서두른다면 그것은 수혜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적정평가, 제자리 작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키움증권을 기준으로 본다면 전대 8만 원짜리가, 그렇죠? 1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오히려 이 정부의 증권거래세 폐지를 포함한 이 증권 안정화 제도라든지 이런 증시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면, 금융시장 안정책이 나온다면
그것은 증권회사의 수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 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며 오늘 아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일부는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춘천 아침 기온 영하 10도, 서울과 대전 영하 6도로 옷차림 따뜻하게 입어주셔야겠고요. 낮 동안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서울 4도, 광주 9도, 부산 11도로 남부지방은 상대적으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에 기온 변화가 크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유지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찬 공기가 미세먼지를 밀어내며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강원도를 포함한 동쪽 지역 곳곳에 대기가 메말라가면서 산불과 같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부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한낮엔 서울 4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대기가 건조해 작은 불씨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 7도, 속초 6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상대적으로 높은 기온 보이지만 어제보다 조금은 기온이 낮아졌고요. 한낮엔 광주, 대구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은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제주도에 눈이 내리겠고요. 토요일은 강원 영동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까지 아침 기온 영하 5도를 밑돌면서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